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은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미국의 SEC 증권위원회가 리플 CEO도 항소 대상에 포함을 시키면서 지난 1심보다 소송전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 뉴스가 오늘 아침부터 나왔던 뉴스거든요. 자, SEC는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의 증권위원회입니다. 근데 리플 코인 너희는 증권법을 위반했으니까 우리 증권법을 따라야 돼. 그만큼 너희는 잘못했다. 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난 1심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법원에서는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자, 리플이 잘못한 부분은 아예 없지는 않다. 근데 개인들한테 판매한 것은 증권성 여부가 없고 기관한테 판매한 것만 증권성 여부 있으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만 과태료를 지불하겠다라는 부분으로 결정 내려줬죠. 그러니까 빨리 너희 둘이 합의를 해라.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이 냈는데 자, 리플코인 SEC가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패소한 것으로 우리는 판단하고 있죠. 당연하겠지만 리플한테 패소한 게 SEC다. 자, 그 부분이 억울했는지 아니면 자존심이 상했는지 다시 한번 항소를 결정하면서 또 한 번의 시장의 변동성을 가져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첫 번째로 자존심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다음에 코인 시장에 문제가 생기면 또 한 번 딴지를 못 걸 수도 있으니까 이번에 항소를 했다. 또한 과징금이 너무나 작다. 돈이 문제다. 라는 부분일 수도 있고요. 자, 이러한 두 가지의 문제점이 SEC로부터 항소를 결정하게 만들었고 그 부분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바로 다음 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기관이 SEC가 항소를 결정했다라는 부분은 당연히 민주당 측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이점을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것 또한 오늘 날짜 나왔던 뉴스인데 미국 대선을 30일 정도 남았습니다. 누가 이겨도 암호화폐 위상은 강화될 것인데 지금 민주당 대선 후보인 해리스 측에서는 SEC의 결정의 부분에 대해서 아직 뭐라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SEC는 미국 조 바이든 현직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누가?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요. 근데 이 바이든이 임명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항소를 결정했다. 자, 이 부분은 당연하게도 이 선거의 결과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 트럼프는 조용히 웃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항소를 결정했는데 이 부분이 바로 항소로 심의를 들어간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14일에 여유 기간을 다시 한번 주면서 리플과 그리고 SEC가 합의할 수 있는 시점까지도 만들어 놨다라는 거. 물론 중간에 항소를 안 하고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빠른 시간 내로 업데이트를 해드릴 건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없죠. 어쨌든 간에 미국 대통령 선거도 이제 한 달 남짓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어떤 거든 결과는 달라질 게 없죠. 가상자산 시장의 위상은 강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정치판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서도 계속 말이 나오고 있죠. 자, 이 부분을 먼저 한번 볼게요. 자, JP모건 누굽니까? 미국 최대 은행입니다. 자, JP모건은 뭐라고 하죠? 비트코인 그리고 금, 달러의 가치의 하락 대안을 가져갈 것이다. 자, JP모건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JP모건은 이 비트코인 관련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었던 아이들입니다. 이러한 아이들이 달러 가치의 하락에 대안할 수 있는 것은 비트코인과 금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비트코인 또한 안전자산으로 취급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자, JP모건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위선적인 태도를 가져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비트코인은 사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바로 JP모건이. 근데 비트코인 현물 ETF를 73만 달러나 투자했습니다. 이게 지난 5월 달에 나왔던 뉴스거든요. JP모건은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이거 투자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안으로는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었다는 거. 이건 어떤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한테 위선적인 태도를 보였다라는 겁니다. 대중을 오도하는 위선을 보여줬던 JP모건 현물 ETF의 AP까지도 참여 신청한 만큼 당연하겠지만 비트코인 관련해서 이제는 그 태도가 바뀌고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자, 제가 리플 이야기를 하다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SEC가 리플 코인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압박감을 가져오고 있다라는 부분은 항소까지도 신청했기 때문에 이제 갈 때까지 간 거거든요. 근데 SEC 리플 재판 중단하라는 청원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6,300명, 6만 3천 명도 아닌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작한 지 한 3일 됐거든요. 3일 됐고 이 기간이 수량이 얼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표 한 표 차이로 틀려질 수가 있는 정권이 바뀔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 누구한테? 민주당이고 공화당이고 이러한 아이들한테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건을 SEC가 만들어냈으니 지금부터 어떻게 움직일지는 다시 한번 집중해서 지켜봐야 되겠죠. 뭐 어쨌든 간에 JP모건도 이제는 코인 시장에서 긍정적인 흐름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플 코인은 이렇게 하방 압박을 다시 한번 받게끔 만들었던 SEC가 있었으니 우리 여기에서 어떻게 매매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 그게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우선 리플 코인의 가장 강력한 악재라고 불리우는 SEC 건 때문에 떨어졌던 단가가 바로 700원입니다. 자, 700원 위로 계속적으로 올려놓는 모습을 보였던 건 지난번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때도 마찬가지였죠. 자,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700원 밑으로는 안 떨어졌다. 또한 SEC 건이라는 강력한 악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700원을 지지받는다. 라고 한다면 여기 라인 때는 굉장한 지지 라인이 확인되고 있다라고 보셔도 충분합니다. 그렇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확실한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아도 충분한 시점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JP모건도 그렇고 많은 고래라고 불리우는 세력들 입장에서는 SEC 건이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SEC가 항소하기 전에 계속적으로 고래가 매집 라인을 구축하고 있다. 그 부분도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부분도 오늘 영상에서 하나씩 체크해 드릴 거니까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또한 SEC라는 강력한 악재성 이벤트가 발생했으면 우리 어떻게 매매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 그리고 리플 코인이 가지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라고 불리우는 상승에 대한 재료는 무엇이 있는지 하나씩 체크해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무조건 끝까지 시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을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들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입니다.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권을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뉴스를 먼저 보실게요. 자, 리플을 항소한 미국의 SEC, 미국의 증권위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항소하기 하루 전날 현물 ETF의 승인 여부가 관심을 가져가고 있다. 자, 해당되는 비트와이즈는 리플 코인에 해당되는 ETF를 신청했습니다. 자, ETF라는 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펀드죠. 펀드라는 것은 당연히 개인들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고래들의 자금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 고래들은 누구죠? 바로 기업과 기업들, 기관과 기업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고래의 자금이 무조건 유입될 수밖에 없는 ETF의 승인 신청을 했다. 자, 그 말인즉슨 SEC 쪽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운영사들은 리플 코인에 투자하는 투자처를 찾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항소를 한 부분 이후에 해당되는 ETF의 승인 여부도 당연히 관심이 가져갈 수밖에 없겠죠. 말 그대로 리플 코인을 SEC가 압박하는 부분은 있지만 CFTC라는 미국의 상품 선물 위원회 요 아이들은 뭐라고 합니까? 코인 시장의 80%는 모두 증권이 아니다라고 교부지으면서 SEC와 CFTC 같은 미국의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주장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 SEC 건, 물론 SEC 때문에 엄청나게 시장에 압박감을 가져왔던 건 그는 4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자, 차트를 먼저 보시면 너무 좀 크게 안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 1,000원대거든요. 1,000원대 라인을 맞고 떨어지고 많은 경험을 통해서 여기 1,000원대 라인은 강력한 저항 부근이구나 우리는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왜 맞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을까? 바로 SEC 건 때문이었거든요. 이때만 하더라도 미국 법원에서 아직 결정을 안 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1,000원을 돌파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왜?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SEC가 해당되는 부분 리플한테 진 것도 아닌데 리플이 1,000원을 뚫고 그냥 상승하게 되면 절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래들은 원치 않았을 겁니다. 당연하겠지만 다시 맞고 떨어지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많은 투자자분들한테 실망감을 줬죠. 근데 미국 법원에서는 결정을 했지만 항소가 나오기 전까지도 왜 1,000원 라인을 못 돌파했을까요? 미국 법원이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하겠지만 항소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 1%의 항소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1,000원을 돌파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시점까지 흘러 들어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EC가 실질적으로 항소했지만 왜 700원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그만큼 고래들은 니플 코인에 투자를 많이 진행했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겠죠. 자, 이거 한번 보시죠. 말씀드렸던 비트와이즈가 왜 니플의 ETF의 증권 신고서를 SEC 쪽에 제출했을까? 그만큼 확실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떠한 상승 모멘텀이 있길래 이럴까? 최근에 나왔던 뉴스를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것부터 한번 보시죠. 니플 두바이 쪽에서 공을 들였던 부분은 다들 알고 있으실 겁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쪽에도 이미 니플과 협력사들이 엄청 많죠. 자, 지난 8월 7일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니플 두바이 금융센터와 파트너십을 체결했고 블록체인 혁신에 촉진을 할 것이다. 그리고 지난 10월 1일 날 두바이 금융서비스청의 승인을 획득하면서 블록체인의 결제가 첫 사례가 나왔다. 자, 이 부분은 무엇을 말합니까? 니플 코인은 해당되는 두바이 쪽, 아랍에미레이트 쪽, 사우디아라비아 쪽 이쪽과 협력 관계가 깊어진다는 것은 최근에 이런 말이 많죠. 오일 가격을 해당되는 니플로 결제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니플이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으실 겁니다. 자, 이 스테이블 코인은 뭡니까? 달러와의 1대1로 움직이는 비율을 갖고 있는 안정적인 코인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자, 니플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 중에 뭐가 있습니까? CBDC가 있습니다. 자, CBDC는 디지털 화폐를 말합니다.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는 당연하게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 지폐, 동전, 지금 이제 이용 안 하시죠. 벌써 신용카드만 이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는 CBDC, 디지털 화폐로 바뀐다.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도 같이 발행을 한다라는 건 스테이블 코인과 CBDC는 같은 공생 관계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CBDC에 대해서 니플은 따로따로 업데이트에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 모습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 뭡니까? 니플 원장에 대규모 업그레이드를 진행했습니다. 이게 9월 28일 날 나왔던 뉴스였거든요. 근데 이 대규모 업그레이드는 두 가지로 분류해서 업데이트가 되었다는 거. 각각의 목적에 맞춰서 해당되는 업데이트를 진행했는데, 자, 스테이블 코인은 기관용으로 설계가 되었고 니플은 유동성과 거래에 중점을 하고 있다. 자, 스테이블 코인이 기관용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국제 무역에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겠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리플이 갖고 있는 상승의 모멘텀 중에 CBDC도 있고 말씀드렸던 IPO 주식시장의 상장도 있고요. ETF, 펀드 시장의 상장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따로 니플로 인해서 유동성 자금이 유입되는 부분을 만들어낼 것이고 스테이블 코인은 기관들 대상으로 설계가 되었으니까 국제 무역에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낼 것이고 이러한 두 가지 업데이트를 진행했다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니플이 가야 될 방향성을 확실하게 보여주었다. 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죠. 말 그대로 니플 코인은 계속적인 확장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SEC 때문에 압박감을 가져왔지만 이 법적 불확실성에도 장기적인 상승 예측을 하고 있다라는 거. 2033년 이후에는 100달러에 도달할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만큼 니플의 기대 가치는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10월 5일날 나왔던 뉴스거든요. SEC가 항소를 결정했지만 니플 코인에 갖고 있는 모멘텀에는 변동사항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11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미국 대선은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SEC가 모험을 걸었다, 항소를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청원 물량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SEC와 해당되는 니플 코인 사이에 이제는 해당되는 정권이 바뀔 수 있는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 리스크가 있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항소를 했다라는 건 니플을 추가적으로 압박하는 부분 말고라도 SEC와 니플 사이에 있는 미국 법원에서 결정권이 어떻게 흘러갈지도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스테이블 코인과 CBDC를 분류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한번 보시죠. 미국 공화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이 스테이블 코인과 CBDC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많이 기울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기축통화국, 그러니까 달러를 발행하고 있는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달러와 직접적으로 연동 관계가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 아무래도 접근하기가 쉽겠죠. 왜냐하면 달러에 위협을 가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달러를 발행하고 있는 미국 입장에선 당연히 스테이블 코인과 함께 움직인다면 더욱더 안정적인 달러도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거. 이러한 모든 부분들은 니플 앞으로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SEC라는 미국의 기관이 항소를 했다 보니까 니플 입장에서는 미국을 시장을 떠나도 상관없겠죠. 왜냐하면 지난번 뉴스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나왔던 뉴스거든요. SEC한테 혹시라도 패소하게 되면 나는 미국을 떠날 것이다. 왜 이런 말을 했습니까? 다른 유럽이라든지 아시아 쪽에서는 이미 리플은 증권이 아닌 것으로 판단을 했고 우리나라 쪽으로 와서 개발하자. 이렇게 러브콜을 많이 보냈다는 것도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리플한테는 자신감을 더욱더 심어줄 수밖에 없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니플 코인은 SEC 건 때문에 올라가려고 하더라도 못 올라갔던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긴 박스권 라인을 2022년도, 2023년도 현재 시점까지도 보여주고 있다는 건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시점은 확실하게 항소가 기각이 되든 아니면 항소와 하기 전에 니플과 SEC가 합의점을 찾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린 그 부분을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인 거고 이 부분이 나오기 전까진 어떻게 매수와 매도의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 것인가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한 앞으로 수익 구간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지금부터 차곡차곡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박스권 라인에 위치해 있을 때 박스권에서는 뭐 바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매도할 시점을 찾는 게 아닙니다.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데 매입 단가 높으신 분들 뭐 1,500원 이상, 2,000원 이상이신 분들도 많으실 거거든요. 가만히 내 매입 단가 올라가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추가 매수와 신규 매수를 통해서 매입 단가를 낮추고 수익 구간 높이는 부분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변동성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지만 SEC 건이 가장 강력한 악재성 이벤트임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결정했어도 700원을 이탈하지 않았다. 라는 그 부분을 통해서 고래들은 이 700원 라인을 단단히 지지받고 있으니까 우리 그 부분의 매매 대응 전략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리플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을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에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신 것처럼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입니다.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 구간을 같이 만들어서 안정적인 투자 함께 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